메이크 시니어 그레이트 어게인. 시니어의 삶을 다시 위대하게. 안녕하십니까? 동훈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 풍경을 객관적으로 묘사해 보겠습니다. 식사가 끝남과 동시에 혹은 식사를 하기도 전에 여러분은 요일별로 칸막이가 쳐진 커다란 플라스틱 약통을 꺼냅니다. 노란색 오메가3, 붉은색 크릴 오일, 보라색 루테인, 하얀색 칼슘제, 종합 비타민, 글루코사민, 혈액순환 개선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거기에 홍삼 진액이나 양파즙 같은 파우치까지 뜯어 마십니다. 한 번에 삼키기 버거워 2번, 3번에 나누어 물과 함께 식도로 밀어 넣습니다. 그 알약들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은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도 내 몸을 위해 할 도리를 다했다. 이걸 먹었으니 내 혈관은 깨끗해질 것이고 내 무릎은 닳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 움큼의 화학 물질들이 여러분의 노화를 막아주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겠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중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부르는 그 알약들의 실체와 늙어가는 육체에 대한 우리의 비겁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해부하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입에 털어넣는 그 알약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입으로 들어온 모든 음식물과 약물은 위와 장을 거쳐 흡수된 뒤 반드시 간이라는 화학 공장과 신장이라는 폐수 처리장을 거쳐야 합니다. 젊은 시절, 이 공장의 기계들은 쌩쌩했습니다. 술을 밤새 마셔도 기름진 고기를 잔뜩 먹어도 다음 날이면 간이 알아서 해독하고 신장이 노폐물을 소변으로 빼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60대 혹은 70대입니다. 이 공장의 기계들은 6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간세포의 활력은 떨어졌고 신장의 여과 기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그런데 이 낡고 지친 여과기에 여러분은 매일 아침 무엇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자연 상태의 토마토, 시금치, 생선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하고 수백 배 농축시킨 화학 물질의 결정체입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음식과 다릅니다. 고농도로 압축된 성분이 혈액을 타고 한꺼번에 간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간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주인이 또 엄청난 농도의 이물질을 보냈다. 빨리 분해하고 해독해야 한다. 늙고 지친 간은 매일 아침 비명을 지르며 과부하에 걸립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다재병용의 치명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고혈압약, 당뇨약만으로도 간은 이미 벅찹니다. 거기에 출처도 성분 간의 상호작용도 알 수 없는 영양제 대여섯 개를 들이부으면 약 성분끼리 충돌하여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급성 간염이나 신부전증으로 실려오는 노인들이 넘쳐납니다. 원인을 검사해보면 10중 8구 과도한 건강기능식품과 즉 복용입니다. 살려고 먹은 약이 가장 중요한 장기를 녹여버린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가장 비싼 소변을 만들며 내장기관을 고문하는 행위.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식탁에서 벌이는 일의 객관적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알약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약통을 쥐어주었습니까? TV 채널을 돌려보십시오. 종합편성 채널의 아침 방송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나와 무서운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치매에 걸려 벽에 똥을 칠하고 싶지 않다면 이 성분을 드셔야 합니다. 혈관이 터져서 반신불수로 누워 지내고 싶지 않으시죠? 근육이 다 빠져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비참한 노후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옆 홈쇼핑 채널에서는 방금 그 의사가 말했던 바로 그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팔기 시작합니다. 오늘만 이 가격, 매진 임박.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공포 마케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연료로 삼아 굴러가는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를 정확히 타격합니다. 첫째,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치매, 중풍. 둘째, 내 발로 걷지 못하는 것, 관절, 근육. 셋째, 고통스럽게 죽는 것, 암, 혈관 질환. 이 공포를 자극하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아무리 아껴 쓰는 노인이라도 자신의 목숨과 존엄이 달렸다는 협박 앞에서는 지갑을 엽니다.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찾아가 보지 못하는 죄책감을 비싼 영양제 세트를 보내는 것으로 면죄부를 삽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산 것이 아닙니다.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심리적 안정제를 비싼 값에 산 것뿐입니다. 그 알약의 90%는 과학적 효능이 과장되어 있거나 평범한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성분들입니다. 자본주의의 상술에 속아 스스로의 몸을 화학실험실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케팅에 속은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나태함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어가는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 달고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스마트폰을 봐서. 이런 나쁜 습관들이 수십 년 누적되어 몸이 고장난 것입니다. 이 고장난 몸을 고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땀을 흘리며 근육을 만들고 입맛에 맞지 않는 거친 음식을 씹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엄청난 의지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 알약을 팝니다.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 알이면 혈관이 청소됩니다. 관절이 아파서 걷기 힘드시죠? 이 캡슐 두 알만 드세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우리는 땀 흘리고 인내하는 고통 대신 돈을 지불하고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알약을 먹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발행합니다. 술을 잔뜩 마신 다음 날간 영양제를 먹고 기름진 치킨을 먹은 뒤 혈행 개선제를 먹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내 몸에 대한 완벽한 기만이자 타협입니다. 알약은 절대 여러분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독의 밑바닥을 메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더 비싼 생수를 사다 붓는다고 독이 채워지겠습니까? 일본 교토에 사는 제 친구 준 형은 70대의 나이에도 복용하는 약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식탁에는 오직 차 한 잔과 간소한 식사뿐입니다. 그는 저의 꽉 찬 약통을 보고 일본의 히키잔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히키잔. 수학의 뺄셈이라는 뜻입니다. 동훈상, 노화된 몸은 이미 짐을 잔뜩 실은 낡은 트럭과 같아. 거기에 몸에 좋다는 이유로 새로운 짐인 영양제, 보양식을 계속 실으면 어떻게 될까? 엔진이 터져버리지.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더 먹을까인 덧셈의 문제가 아니야. 무엇을 안 먹을까, 무엇을 버릴까인 뺄셈의 문제라네. 우리는 평생 몸에 무언가를 집어넣는데 집착해왔습니다. 보양식, 건강식품, 영양수액. 하지만 인간의 몸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화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위장이 비어있고 간이 쉴 때 비로소 우리 몸의 자가 치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시간은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장기가 쉴 때 일어납니다. 히키잔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기 전에 몸에 나쁜 것을 빼라는 것입니다. 관절염 영양제를 먹기 전에 당신의 뱃살 3kg를 빼십시오. 그것이 수백만 원짜리 연골 주사보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혈액순환 영양제를 입에 털어넣기 전에 믹스커피와 빵을 빼십시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당분을 끊지 않으면 수레바퀴에 진흙을 바르면서 엔진오일을 붓는 격입니다. 수면 유도제를 먹기 전에 저녁 7시 이후에 스마트폰 불빛을 빼십시오. 뇌를 각성시키면서 약으로 뇌를 기절시키려는 모순을 멈추십시오. 더하지 마십시오. 빼십시오. 영양과잉의 시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자,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식탁 위에 쌓인 플라스틱 약통들을 정리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첫째 단계, 처방약과 영양제의 철저한 분리. 가장 먼저 할 일은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약과 여러분이 임의로 돈을 주고 산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처방받은 약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영양제, 즉 액기스, 보조제는 일단 식탁 아래 박스에 담아 치워버리십시오. 둘째 단계, 영양 단식의 실행. 박스에 치워둔 영양제를 오늘부터 딱 한 달간 일절 끊어보십시오. 불안하십니까? 이거 안 먹으면 관절이 당장 아플 텐데, 눈이 침침해질 텐데라는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그것이 바로 상술에 세뇌된 증거입니다. 한 달 동안 영양제를 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장 장애가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며 만성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경험할 확률이 큽니다. 그동안 알약을 해독하느라 지쳐있던 간이 마침내 휴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계, 의사와의 객관적 대면. 다음 정기 검진을 갈 때 그 박스를 통째로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테이블 위에 쏟아놓고 정확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지금 먹고 있는 혈압약과 이 10가지 영양제를 같이 먹어도 제 간과 신장에 무리가 없습니까? 의학적으로 제게 이 영양제들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양심적인 의사라면 단호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장 다 갖다 버리십시오. 넷째 단계, 진짜 영양소는 냉장고와 태양에 있다. 영양소는 플라스틱 통이 아니라 자연에 있습니다. 칼슘이 필요하면 알약을 먹을 게 아니라 멸치와 두부를 씹어 드십시오. 비타민 D가 필요하면 홈쇼핑을 볼 게 아니라 모자를 벗고 밖으로 나가 하루 30분 직사광선을 쬐십시오. 오메가3가 필요하면 알약을 삼킬 게 아니라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구워 드십시오. 이것이 인류가 수만 년 동안 몸에 영양을 공급해온 유일하고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합성된 가루는 결코 자연의 음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뼈아픈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약에 집착할까요? 늙어간다는 사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20대, 30대에 팽팽하고 아프지 않은 몸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노화는 질병이 아닙니다. 노화를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늙고만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란 뜻입니다. 기계도 60년을 쓰면 녹이 슬고 나사가 빠집니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침침하고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일 뿐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쇠퇴의 과정을 약물로 억지로 막아보려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주름을 부정하고 늙음을 거부하려 발버둥 칠수록 여러분은 자본주의 상술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내 관절이 닳았음을 인정하고 걷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내 소화력이 떨어졌음을 인정하고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것이 노화에 대처하는 가장 우아하고 객관적인 태도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약통들을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간을 쉬게 하십시오. 공포 마케팅의 지갑을 여는 호구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MSGA, Make Senior Great Again. 당신의 몸은 그깟 알약 몇 개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냉철한 이성과 뼈를 깎는 인내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거짓말 대신 차가운 진실만을 전하는 MSGA, Make Senior Great Again의 동훈이었습니다.